이 영상은 2020학년도 온라인 학습을 위해 제작한 저작물로 저작권은 광남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광남고등학교 학생 중 해당 과목 수강 학생에 한하여 공개하며 이를 넘어서는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저작권과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관련 영상이나 내용을 타인에게 보여줄 경우 또는 본 영상물을 불법으로 캡처하거나 유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 잠깐만요. 다음의 경우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하나, 허락 없이 교사나 학생의 사진을 공개할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둘, 얼굴 평가 등이 수반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셋,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넷, 수업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달리 퍼뜨리면 안 돼요. 다섯, 목소리를 녹음하여 공포한 경우 음성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여섯, 교사나 학생의 사진으로 합성사진을 제작하거나 이를 유포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일곱, 학생이 강의 동영상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3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는 것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교 원격 수업 출석 규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출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0% 이상 수업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원격 수업의 형식에 따라 출석 인정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다음 세 가지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첫째, 강의가 여러 개로 구성된 경우에는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영상, 퀴즈, 학습 자료 등을 포함한 총 강의 개수의 80% 이상 완강하고 영상 학습 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출석으로 인정되니 주의해야겠죠? 둘째, 강의가 동영상 한 개인 경우에는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만 만족해도 됩니다. 학습 진도율 80% 이상이거나 수강해야 하는 영상 자료 시간 중 학습 시간 80% 이상 이수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과제 제출 등으로 출석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원격 수업의 출석 인정 조건을 잘 숙지하여 이수 조건에 미달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상으로 광남고등학교에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광남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원격 수업이 우리 모두에게 처음이라서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노력해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봐요. 정식으로 개학하면 웃는 얼굴로 반갑게 만나길 기대할게요. 광남고등학교 선생님 모두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개학을 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오늘은 1, 2차 시 확인학습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 체력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강은 확인학습 풀이와 3차 시 학습에 대한 안내 영상입니다. 2강과 3강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영상으로 학습하겠습니다. 4강은 3차 시 확인학습입니다. 그럼 먼저 1차 시, 2차 시 확인학습 해설을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학년 온라인 체육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욱입니다. 벌써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 지 2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1차 시에는 2학년 체육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고 2차 시에는 건강관리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학습을 완료하고 나서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확인학습 문항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정성스럽게 답을 해주었고요. 오늘은 먼저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해설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에 작성된 내용들을 보면서 체육 수업을 우리가 지금 몸이 떨어져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함께
수업을 나누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1차 시 그리고 2차 시 확인학습 문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우리 반 체육선생님 성함은, 네, 이렇게 안내를 했었죠. 2학년 1반부터 4반은 김동수 선생님, 5반부터 9반은 양승필 선생님, 10반부터 15반은 저 김동욱 선생님이 담당합니다. 다음, 체육 수업의 필요성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대부분의 학생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아주 좋게 정답을 맞춰 주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두뇌 발달을 통한 학업 능력 향상, 바람직한 인성 함량, 이런 것들이 바로 체육 수업의 필요성이죠.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체육 수업의 필요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안내했었고, 이 필요성을 위해서 3개의 영상을 함께 봤었죠. 다음, 체육 수업 중 우리의 약속이 아닌 것은, 어떻게 무슨 약속을 했었죠? 한번 약속을 볼까요? 체육 시간의 약속. 첫 번째, 시간, 수업의 시작과 끝을 지키자. 두 번째, 복장, 체육 시간에는 체육복을 잘 입자. 특히나 혹시 이제 곧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따라서 체육복을 서로 빌려 입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장은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체육 시간에는 체육복을 잘 입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예의. 체육 시간은 인성을 바르게 키우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욕이나 비속어 금지,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학생과 학생 간에, 교사 학생 간에 서로 존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해되도록 합시다. 따라서 답은 체육 시간 우리의 약속이 아닌 것, 바로 비속어 사용하기. 네,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잘 맞춰 주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로 배드민턴 서비스 동작 중에 올바른 동작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웠죠. 우리 온라인 수업으로 충분히 설명하는 부분도 부족했던 것 같고,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영상 문제. 문제 이 문제죠. 배드민턴의 서비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화면 중 올바른 서비스를 고르세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라켓 헤드가 손잡이보다 위로 올라가서 서브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서브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기 전 준비 동작은 헤드가 손잡이보다 아래에 있지만, 서브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타구가 되는 순간은 헤드가 손잡이보다 위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이렇게 나타났죠. 네, 다음 2번 보기 보겠습니다. 자, 이 동작은 이중 동작으로 라켓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나왔다가 다시 뒤로 갔다 다시 나오는 이런 이중 동작이 됐습니다. 상대를 기만하는 행위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부채질하듯이 하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3번 동작, 이렇게 발이 움직입니다. 타구가 일어나기 전에 발이 움직여서는 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발이 떨어지죠.
자, 3개의 서비스 동작에 문제가 있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 동작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발도 움직이지 않고 라켓 헤드면도 아래쪽으로, 손잡이보다 아래쪽으로 있고, 그리고 부채질도 하지 않습니다. 쭉 한 번에 연결되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답을 찾는 거였는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반 조금 이하가 답을 맞춰 주셨고 4번 맞췄고 1번, 2번, 3번 동작을 정답으로 얘기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2번에 오답이 좀 비율이 많았네요. 2번이 그 부채질하듯이 이중 동작을 이루어진 것, 그런 거였습니다. 일단 영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동작을 봤는데 맞고 틀린 것보다는 이번 그 문제를 풀어보고 답을 맞춰보는 과정에서 서비스 동작의 올바른 동작과 잘못된 동작을 구분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계약을 해서 배드민턴 수업에서 바른 동작으로 서비스를 넣을 수 있는 것이 이번 문제의 목적이었습니다. 네, 1차 시 확인학습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2차 시 확인학습 해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2차 시 확인학습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은 네문항이었습니다. 네, 건강이란 무엇인가요? 서술형으로 답하는 1번 문항. 2번, 다음 중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있었죠. 금연과 절주, 균형 잡힌 식사, 신체 청결 유지, 불규칙적인 생활. 3번 문항, 건강의 요인 중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번 환경, 2번 생활습관, 3번 생물학적 요인, 4번 보건 및 의료제도. 이렇게 있었고, 마지막 문항으로는 한 주 동안 체육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점, 의견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라는 점이나 아쉬운 점이나 좋았던 점, 이런 것들을 받아서 다음 주 온라인 수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먼저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건강이란 무엇인가요와 서술형 문항은 잠시 뒤에 보고요. 객관식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한 내용을 비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87%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즉 반대로 건강을 돕는 요인들입니다. 금연과 절주, 균형 잡힌 식사, 신체 청결 유지는 건강한 생활을 도와주는 요인이 되겠죠.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은 바로 불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강의 요인 중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건강의 요인 4가지가 있네요. 환경, 생활습관, 생물학적 요인, 보건 및 의료제도. 대부분의 학생이, 거의 95% 대부분의 학생이 정답을 맞춰주었습니다. 환경, 미세먼지가 많은 상황, 추운 환경, 더운 환경,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생물학적 요인도 마찬가지고 유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보건 및 의료제도. 대한민국 우리 국민으로서 의료제도라든지 보건 이런 상황을 우리가 통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겠죠. 그러나 생활습관, 규칙적인 생활습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또 건강한 식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 습관, 바른 자세, 이러한 부분은 개인이 충분히 통제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마지막 이렇게 우리 두 개의 객관식 문항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서술형 문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1번 문항은 건강이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봤죠. 교과서에서 살펴보면 건강이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제안하고 있는 건강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이란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이 튼튼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여 평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며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너무 열심히 보고 정성껏 답을 써준 것 같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거의 모두 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질병이 나 이상이 없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라는, 이렇게 모두 다 훌륭하게 건강에 대해서 이해하고 답해 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매우 만족스러운 답이고, 여러분들도 이걸 아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완전 교과서적으로 교과서와 거의 일치하는 답을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뭐 파란색으로 체크한 친구들도 있고 체크가 안 된 친구들도 있는데, 대부분 다 체크 안 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정답인 친구들이, 아주 훌륭한 답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하게 답을 잘해 주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항인, 자, 여러분들 온라인 체육 수업과 관련된 의견, 바라는 점, 아쉬운 점, 좋은 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너무 옛날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저작권 문제로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내려오지 않아서 좀 이제 영상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만료된 영상들을 찾아서 쓰다 보니까 영상이 좀 옛날 영상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좀 명확하게 되어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링크를 걸어서 사용하면 저작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최신 영상, 좋은 영상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밖에서 활동을 못하니 너무 아쉽다, 빨리 학교에 가서 운동하고 싶다 라고 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선생님도 어서 하루빨리 등교 개학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과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 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밖에 나가서 체육 수업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런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좋았다 라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지금 수업 방식도 만족한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각종 경기 영상, 이런 영상물을 좀 더 봤으면 좋겠다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같은 걸 배우고 싶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체력 관리의 실제를 4차 시프트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바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팝스 측정에 대비해서 여러분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들을 소개하고 또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직접 찍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간이 좀 늘려서 영상 개수를 줄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처음에는 그 30분짜리 영상을
하나로 만들어서 올리려고 했었는데 온라인 클래스의 영상 업로드가 300메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자르다 보니까 여러 개로 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을 또 용량을 줄이다 보면 화질이 떨어지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아무튼 고민을 해보고 좀 더 편리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체조할 수 있게 다음 시간에 진짜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같은 답이고요. 네, 팝스 기준. 다음 4차 시 수업에서 우리 학교 팝스 기준과 팝스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체육 수업이 네, 지난번에 1차 시학습에서 배드민턴 영상으로 서비스 구분하기가 좀 어려웠죠. 네, 조금 전에 해설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다면 다행인 겁니다. 네, 좀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렇게 비슷한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모두 다 뭐 100% 의견을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여러분들이 필요한 온라인 체육 수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 3차 시, 4차 시 확인 학습은 또 우리 5차 시에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차 시 학습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위가는 건강체력과 운동체력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건강체력과 운동체력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각 요소를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3가는 체력관리의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체력관리의 절차와 효과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합니다. 마지막 강은 확인학습입니다. 영상 속에서 아래 내용을 집중해서 찾아보세요. 첫 번째 문제는 건강체력과 운동체력의 요소를 구분하기입니다. 두 번째 문제의 힌트입니다. 체력관리의 절차를 4단계로 설명합니다. 단계의 순서에 유의해서 보세요. 마지막 문제의 힌트입니다. 체력 요소 별 측정 종목이 소개됩니다. 연관지어 잘 기억해두세요. 3차 시 확인학습은 3문제입니다. 그럼 화이팅! 다음 시간에는 팝스 측정 종목과 고등학교 2학년 기록에 대해서 알아보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체력 관리 운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활동이 편한 복장을 입고 수업을 듣도록 합시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수강을 완료해도 완강이 되지 않는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온라인 체육 수업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해당 클래스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